저희 이혼했는데 왜 제가 계속 생활비를 보내야 하는 거죠? 법원 앞에서 도장을 찍은 날, 전 남편은 새 여자와 파티를 열고 시어머니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 깨달았습니다. 참는 엄마로는 제 아들을 지킬 수 없다는 걸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김지연 52세. 법원 복도를 빠져나오며 핸드백 속 이혼 판결문을 만졌습니다. 종이 한 장으로 끝난 10년. 이제 자유로워질 거라 믿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전 남편 박철수가 새 여자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20대처럼 보였고 철수는 그녀의 허리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지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철수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옅게 웃었습니다. 수고했어. 그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수고했다고 10년 동안 그의 빚을 갚았습니다. 시어머니 병원비를 댔습니다. 아들 민수를 혼자 키웠습니다. 그가 새 사업한다고 할 때마다 통장을 열어줬습니다. 결국 남은 건 빈 통장과 이혼, 판결문뿐이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한 칸씩 밟을 때마다 구두 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오후 4시 법원 주차장은 을씨년스럽게 비어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려던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시어머니. 손가락이 멈칫했지만 지연은 습관처럼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지연아. 상냥한 목소리. 하지만 지연은 압니다. 그 뒤에 무엇이 올지. 이번 달 생활비는 언제 보내니? 병원비도 밀렸고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더라. 지연은 차 키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혼 도장 찍은 지 2시간. 아직 법원 주차장도 벗어나지 못했는데, 어머니, 저 오늘 이혼했어요.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날씨 얘기하듯. 아들이 잘못한 건 내가 아는데 그래도 너는 며느리 아니냐? 어머니, 저희 이혼했잖아요. 법적으론 그렇겠지. 근데 민수 아빠가 무슨 돈이 있어? 결국 내가 보내줘야지.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수 양육권은 철수 씨가 가져갔는데 왜 제가 계속 돈을 보내야 하나요? 그러게 왜 양육권을 뺏겼니? 엄마가 아들도 못 지키면 어떡해. 그러니까 최소한 돈이라도 보내는 게 도리 아니겠어?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한숨. 지난 10년 동안 지연이 수백 번 들었던 그 한숨. 다음 주까지 입금 부탁한다. 병원 예약 잡혀 있어서 급해.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연은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혼이 끝이 아니었구나. 결혼 초 시어머니가 처음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가 떨어올랐습니다. 지연아, 미안한데 이번 달만. 다음 달엔 꼭 갚을게. 그때는 정말 한 달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이 오지 않았습니다. 갚는다는 말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당연하다는 표정만 남았습니다. 철수는 늘 같은 말만 했습니다. 어차피 내가 돈 잘 벌잖아. 우리 엄마 좀 챙겨주면 안 돼? 효도하는 셈 치고 지연은 회사에서 과장까지 올랐습니다. 월급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온전히 지연의 것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생활비, 철수의 사업 자금, 민수 학원비, 집월세,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족족 빠져나갔습니다. 지연은 늘 모자랐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사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민수에게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새 운동화 사달라는 아들에게, 학원 하나 더 보내달라는 아들에게 지연은 늘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구두는 밑창이 달아 있었고 겨울 코트는 5년째 같은 것이었습니다. 점심은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웠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시댁으로 흘러갔습니다. 지연이 차에서 내렸을 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민수였습니다. 9살 아들. 양육권을 철수가 가져가면서 지연은 한 달에 2번만 아들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엄마. 민수야, 엄마 여기. 엄마, 언제 와? 이번 주 토요일에 갈게. 토요일? 민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지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지금 바빠서. 아빠는 맨날 안 와. 할머니도 병원 가셨어. 민수야, 집에 누구 있어? 나 혼자. 지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혼자? 밥은 먹었어? 응, 라면 끓여 먹었어. 9살 아이가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당장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양육권이 없었습니다. 마음대로 아들을 데려올 수도 없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내일 학교 끝나고 갈게. 진짜? 응, 진짜. 엄마, 나 엄마 보고 싶어. 엄마도 보고 싶어. 전화를 끊고 나서 지연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핸들을 붙잡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법원 주차장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이 차창을 물들였습니다. 지연은 핸드백에서 판결문을 꺼냈습니다. 양육권부에게 귀속, 면접 교섭권 월 2회, 양육비 월 30만 원, 지연이 철수에게 보내야 하는 양육비는 30만 원. 하지만 실제로 지연이 부담하는 돈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수 학원비 80만 원, 민수 보험료 15만 원, 시어머니 생활비 50만 원, 철수명의 신용카드 대납 30만 원, 매달 200만 원 넘게 나갔습니다. 지연은 통장 앱을 열었습니다. 자동이체 내역이 주르륵 떴습니다. 내일이 이체일. 이혼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통장에서 돈은 여전히 빠져나갈 예정이었습니다. 저녁 7시 지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룸 오피스텔. 좁지만 조용한 공간. 이혼 후 혼자 살기 위해 얻은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막이 밀려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어디선가 사람들이 웃고 있을 시간. 하지만 지연의 집은 고요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철수의 SNS를 열었습니다. 3시간 전에 올라온 게시물. 새 여자와 함께 찍은 샴페인 사진. 뉴 비기닝이라는 문구. 새로운 시작. 좋아요 127개. 댓글이 주르륵 달려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행복하세요. 부럽습니다. 지연은 화면을 끄려다 말고 댓글을 더 읽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결혼하세요? 철수가 답했습니다. 곧요. 준비 중입니다. 지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혼한 지 하루도 안 됐는데 벌써 재혼 준비. 그 시간에 아들은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유 한 팩, 계란 2개. 지연은 냉장고 문을 닫고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을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10년 동안 버텼습니다. 참으면 나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내가 더 잘하면 달라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걸 빼앗겼습니다. 돈, 시간, 존엄, 그리고 아들까지. 지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너는 며느리 아니냐? 철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차피 내가 돈 잘 벌잖아.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양육권은 아버지에게 유리합니다. 모두의 목소리가 지연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가장 또렷하게 들리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 엄마, 나 엄마 보고 싶어. 지연은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연은 일어나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통장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열고 자동이체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자동이체를 해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자동이체를 해지하고 나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오전 8시 회사로 가는 지하철 안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시어머니. 어제 해지한 자동이체가 오늘 이체일이었습니다. 지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멈췄습니다. 잠시 후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화. 지연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연아, 왜 전화를 안 받니? 죄송해요. 지하철이라서요. 통장 확인했는데 돈이 안 들어왔어. 무슨 일이야?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제 자동이체를 해지했어요.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이 지연을 짓눌렀습니다. 뭐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혼했으니까 더 이상 보낼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야, 김지연.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지연을 야라고 불렀습니다. 너 지금 정신이 있니, 없니? 어머니, 10년 동안 우리 집에서 밥 먹고 살았으면서 이혼했다고 나 몰라라. 할 거야?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학원비는 누가 내? 보험료는? 내가 안 내면 누가 내? 철수 씨가 양육권을 가져갔으니까 철수 씨가 내셔야죠. 철수가 무슨 돈이 있어. 너도 알잖아. 걔가 지금 사업 준비한다고 돈 한 푼 없는 거. 지연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제가 평생 돈을 보내야 하나요? 당연하지. 민수가 내 아들 아니야? 양육권이 누구한테 있든 엄마는 엄마잖아. 하지만은 무슨. 내일까지 입금. 안 되면 나 경찰서 갈 거야. 사기죄로 고소할 거니까. 네. 10년 동안 우리 집에서 공짜로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도리를 저버리면 그게 사기지 뭐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연은 휴대폰을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옆자리 사람이 힐끔 쳐다봤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기죄?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고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지연은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동료 김미영 대리가 다가왔습니다. 안색이 안 좋으세요? 괜찮으세요? 아, 응. 괜찮아. 어제 이혼 재판 있었다면서요. 어떻게 됐어요? 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끝났어. 다행이다. 이제 홀가분하시겠어요. 홀가분. 그 단어가 지연에게는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과장님, 양육권은요? 남편이 가져갔어. 네. 왜요? 과장님이 키우셔야죠. 법원에서 그렇게 결정했어. 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이 혼자
키우셨잖아요. 그 남편은 뭐 한 게 있다고.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철수는 민수를 위해 한 게 없었습니다. 기저귀 한 번 제대로 갈아준 적도 없었습니다. 밤에 아이가 울어도 코를 골며 잤습니다. 학부모 상담도 지연 혼자 갔습니다. 아이가 아파도 병원은 지연이 데려갔습니다. 철수는 주말마다 친구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사업한다고 돈을 빌려가서는 카지노에서 날렸습니다. 빚이 쌓이면 지연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이번만, 진짜 이번만. 하지만 이번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 남자가 양육권을 가져갔습니다. 법원은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변호사가 말했었습니다. 과장님, 근무 시간이 너무 깁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시잖아요. 법원은 아이를 돌볼 시간이 충분한 쪽에 양육권을 줍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일한 이유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였는데요. 그걸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는 과장님이 일중독이라고 주장할 겁니다. 결국 지연은 졌습니다. 일을 열심히 한 게 죄가 됐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린 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점심시간, 지연은 구내식당에 가지 않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 난간에 기대어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철수였습니다. 지연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우리 어머니한테 돈을 안 보내? 인사도 없었습니다. 이혼했잖아. 그래서 어머니가 너 때문에 밥도 못 드신대. 철수 씨가 드리면 되잖아요.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철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 지금 사업 준비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너는 월급 나오잖아. 뭐가 그렇게 어려워? 저도 제 생활이 있어요. 생활? 너 혼자 사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 밥도 대충 먹으면서. 지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철수 씨, 10년 동안 제가 뭘 했는지 알아요? 뭘 했는데? 당신 빚 갚았어요. 어머니 생활비 냈어요. 민수 키웠어요. 집세 냈어요. 제 돈으로 다 했어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부부였는데. 이혼했잖아요. 지연이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김지연. 너 지금 목소리 왜 그래? 더 이상 못 보내요. 끝이에요. 야, 너. 지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후 3시, 지연은 민수 학교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민수가 방과 후 수업 없는 날, 학교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종이 울리고 아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수가 보였습니다.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친구들과 떠들며 걸었지만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걸었습니다. 민수야. 지연이 불렀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를 보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엄마.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지연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지연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엄마, 진짜 왔어? 응, 엄마가 약속했잖아. 나 엄마 보고 싶었어. 엄마도. 지연은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밥 먹었어? 응, 급식 먹었어. 맛있었어? 민수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냥 그랬어. 엄마랑 떡볶이 먹을래?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짜? 응. 둘은 학교 앞 분식집으로 갔습니다. 떡볶이와 순대, 튀김을 시켰습니다. 민수는 떡볶이를 먹으며 연신 웃었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다. 많이 먹어. 엄마도 먹어. 민수가 떡 하나를 지연의 입에 넣어줬습니다. 지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응? 집에서 어때? 아빠는 잘 있어? 민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빠는 맨날 안 와. 할머니도 병원 가시고, 나 혼자 있을 때가 많아. 혼자? 밤에도?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늦게 와. 12시쯤? 지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9살 아이가 혼자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무섭지 않아?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무서워. 근데 참아. 왜 참아? 아빠한테 말하면 화내. 지연은 민수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있어. 엄마가 지켜줄게. 진짜? 응, 진짜. 하지만 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양육권이 없는 엄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법이 정해놓은 한 달에 2번. 그것만이 지연에게 허락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민수를 철수 집 앞에 내려줬습니다. 철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관문만 열어놓고 안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엄마를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안녕. 안녕, 민수야. 토요일에 또 보자. 응. 민수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지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차에 타서도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지연은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김지연, 내일까지 입금 안 되면 경찰서 간다. 각오해. 지연은 문자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신호등 앞에 멈춰 섰을 때 옆차에 가족이 타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아이 둘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집, 어제와 똑같은 정막. 지연은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뭘 위해 이렇게 살았을까? 결혼 초를 떠올렸습니다. 27살. 철수를 만났을 때 그는 다정했습니다. 지연아, 나만 믿어.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그 말을 믿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 후, 철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 병원비 좀 보태줄 수 있어? 얼마나 필요한데? 100만 원? 지연은 통장을 열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100만 원은 200만 원이 됐습니다. 200만 원은 매달 50만 원이 됐습니다. 철수는 일을 자주 바꿨습니다. 이 회사는 나랑 안 맞아. 사장이 너무 빡세. 월급이 너무 적어. 결국 철수는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나 사업하면 대박 날 거야. 그럼 우리 잘 살 수 있어. 지연은 또 통장을 열었습니다.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하지만 사업은 번번이 망했습니다. 돈만 날아갔습니다. 철수는 말했습니다. 이번엔 진짜야. 내가 확실한 정보 있어. 하지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태어났습니다. 지연은 출산 휴가도 제대로 못 썼습니다. 2달 만에 복직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철수는 육아를 거들지 않았습니다. 나 피곤해. 내가 해. 밤에 아이가 울어도 철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수유를 하고 기저귀를 갈고 재우고 아침에 회사에 갔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아이를 돌보고 밤에 또 수유하고 잠은 하루에 3시간.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지연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낯설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았습니다.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했습니다. 겨우 37살인데 40대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지연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는 누구지? 김지연이라는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요? 회사 과장 김지연, 철수의 아내 김지연, 민수 엄마 김지연, 시어머니의 며느리 김지연.
그 모든 이름 뒤에 숨은 진짜 김지연은 어디 있을까요? 지연은 일어나 화장대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 나왔습니다. 대학교 시절 사진, 친구들과 여행 갔던 사진, 혼자 카페에서 책 읽던 사진. 그때 지연은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지금은 언제 그렇게 웃어봤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돌아가고 싶어. 그때의 나로, 웃을 수 있었던 나로. 지연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은행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자동이체 목록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생활비 50만 원, 민수 학원비 80만 원, 민수 보험료 15만 원, 철수 신용카드 대납 30만 원.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클릭, 해지, 클릭, 해지.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마지막 항목까지 모두 해지했습니다. 화면에 떴습니다. 자동이체가 모두 해지되었습니다. 지연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돈을 자기가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철수였습니다. 지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자동이체 왜 해지했어? 당장 복구해. 지연은 문자를 읽고 지웠습니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시어머니. 받지 않았습니다. 연달아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김지연, 정신 차려. 내일 은행 가서 다시 설정해. 이게 무슨 짓이야? 너 정말 경찰서 갈 거야? 지연은 모든 문자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은 창가에 섰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서울 하늘에서 별을 본 지 얼마 만인지 몰랐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자동이체를 해지한 후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더 이상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월급날 지연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280만 원. 온전히 지연의 돈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오후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이신가요? 저는 민수, 담임 선생님입니다. 지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민수가 요즘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니요? 수업 시간에 멍하니 창밖만 바라봐요. 친구들이 말을 걸어도 대답을 안 하고요. 지연은 책상 위 펜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혼자 구석에 앉아서 울었어요. 울었다고요? 이유를 물어봤는데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어머니,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지연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최근에 이혼했어요. 아, 선생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민수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양육권은 아버지가 가져갔는데 아이가 적응을 못하는 건가요? 글쎄요. 민수가 자꾸 집에 가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지연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학교에 가도 될까요? 그러시죠. 민수가 어머니를 보면 좋아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지연은 바로 가방을 챙겼습니다. 팀장에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급한 일이 생겨서 조퇴해도 될까요? 무슨 일인데? 아들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요. 팀장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녀와. 내일 출근할 때 보고서 가져와. 감사합니다. 지연은 회사를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학교까지 30분. 차 안에서 지연은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엄마 지금 가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답장은 없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교무실로 들어가니 담임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네, 선생님. 민수는요? 교실에 있어요. 제가 데려올게요. 잠시 후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엄마를 보자 민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엄마. 민수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지연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민수의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민수는 대답하지 않고 지연의 옷을 꽉 쥐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데려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민수가 많이 힘들어 보여요. 네,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지연은 민수의 손을 잡고 학교를 나왔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뭐 먹고 싶어?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 안 고파? 응. 그럼 공원 갈까?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학교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지연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민수야. 응. 요즘 잠 잘 자?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민수가 수업 시간에 멍하니 있다고. 민수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왜 그래? 엄마한테 말해봐.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나 집에 가기 싫어. 지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가 맨날 늦게 와. 늦게? 응. 밤 12시쯤? 지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민수는 혼자 있는 거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할머니도 요즘 병원 가시고 집에 안 계셔. 그럼 저녁은? 편의점에서 사 먹어. 지연은 민수를 꼭 안았습니다. 9살 아이가 혼자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으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무섭지 않아?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무서워. 왜 아빠한테 말 안 해? 말했어. 근데 아빠가 화냈어. 화를 냈다고? 응. 내가 참아야지. 아빠도 바쁘다고. 지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민수 앞에서 울면 안 됐으니까요. 그리고 민수가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에 모르는 사람들이 자주 와. 모르는 사람들? 응. 밤에 와서 술 마시고 시끄러워. 아빠 친구들? 아니, 모르는 사람들. 아빠 새 여자친구 친구들인 것 같아. 지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철수가 새 여자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 파티를 연다는 건 몰랐습니다. 민수가 있는 집에서. 민수야, 그 사람들이 민수한테 뭐라고 해? 아무 말도 안 해. 나 없는 것처럼.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엄마, 나 엄마랑 살고 싶어. 지연은 민수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엄마도 그래. 엄마도 민수랑 살고 싶어. 그럼 같이 살면 안 돼? 민수야. 지연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양육권이 없다는 걸, 법이 그렇게 정했다는 걸, 엄마도 어쩔 수 없다는 걸, 엄마가 방법을 찾아볼게. 진짜? 응, 진짜. 하지만 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양육권을 다시 가져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변호사가 말했었습니다. 양육권 변경은 정말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아동학대를 하거나 방임을 하는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거의 불가능해요. 그때는 그냥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민수가 방임되고 있었습니다. 혼자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방임이었습니다. 지연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약속할게. 뭐? 엄마가 꼭 민수 데려올게. 정말? 응, 정말. 민수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작지만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지연은 그 웃음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진짜야.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민수를 지키겠다고. 그날 밤 지연은 민수를 철수 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오후 8시 아파트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민수야, 도착했어. 민수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나 들어가기 싫어. 지연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조금만 참아. 엄마가 빨리 방법 찾을게. 언제? 최대한 빨리.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파트로 걸어가는 민수의 뒷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돌아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연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지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를 출발시키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철수였습니다. 지연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민수를 데려갔어? 인사도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연락 와서요. 무슨 연락? 민수가 요즘 이상하대요. 수업 시간에 멍하니 있고 울기도 하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지연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양육권 가져간 사람이 당신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민수가 매일 밤 혼자 있대요. 그게 뭐 어때서? 철수의 목소리는 무심했습니다. 9살 애가 혼자 밤을 보내는 게 괜찮아 보여요? 애들은 원래 혼자 있어야 독립심이 생기는 거야. 독립심이요? 지연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수가 무서워한다고요. 편의점, 도시락으로 저녁 먹는다고요. 그럼 어쩌라고? 내가 24시간 집에 붙어 있으라고? 당신이 양육권 가져갔으면 책임을 져야죠. 책임? 내가 안 지고 있어? 집도 있고 밥도 있고. 밥이 어디 있어요? 편의점 도시락이 밥이에요? 김지연, 너 지금 나한테 잔소리 하는 거야? 철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너 이혼했으면 내 인생에서 꺼져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자꾸 간섭해? 민수가 제 아들이니까요. 양육권 없잖아. 그 한마디가 지연을 찔렀습니다. 철수 씨, 뭐? 민수를 제대로 안 돌보시면 양육권 변경 신청할 거예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철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양육권 변경? 너 진심이야? 네, 진심이에요. 김지연, 정신 차려.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모르죠. 해봐야 알죠. 법원이 한번 내린 결정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알아요. 그래도 할 거예요. 철수는 크게 웃었습니다. 해봐. 근데 말이야.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내가 만약 양육권 변경 신청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무슨 뜻이에요? 너 회사 다니잖아.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지. 그런 엄마가 애를 키울 수 있어? 지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시간 여유 있어. 사업하니까 자유롭게 시간 쓸 수 있고. 법원이 누구 편을 들 것 같아? 하지만은 무슨. 포기해. 넌 이길 수 없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연은 휴대폰을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철수 말이 맞았습니다. 지연은 회사를 다녔습니다. 근무 시간이 길었습니다. 야근도 잦았습니다. 법원 입장에서 보면 철수가 더 유리했습니다. 정말 이길 수 없는 걸까? 지연은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신호등 앞에 멈춰 섰을 때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최근 양육권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 후 양육권, 변경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지연은 볼륨을 높였습니다. 양육권 변경을 위해서는 명백한 양육 부적격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아동학대, 방임, 경제적 능력 상실 등이 대표적입니다. 방임. 그 단어가 지연의 귀에 꽂혔습니다. 민수는 방임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혼자 편의점 도시락 무서워하는 아이. 이건 명백한 방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증명할까요? 지연은 집에 도착해서 바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양육권 변경을 검색했습니다. 수많은 사례가 나왔습니다. 성공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지연은 한 사례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양육권을 가진 아버지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어머니가 양육권 변경을 신청했으나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일시적 양육 소홀은 양육권 변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일시적 양육 소홀. 철수도 그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바쁜 시기라서 그랬다. 곧 나아질 것이다. 지연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를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새벽 2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지연은 깜짝 놀라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수야?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엄마, 나 무서워. 지연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서워? 왜? 무슨 일 있어? 집에 사람들이 많아. 사람들? 응. 아빠 친구들. 술 마시고 시끄러워. 전화기 너머로 웃음소리와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지금 어디 있어? 내 방. 문 잠갔어. 아빠는? 거실에 있어. 술 마시고 있어. 지연은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지금 갈게. 진짜? 응, 진짜. 문 잠그고 기다려. 응. 지연은 전화를 끊고 차 키를 집었습니다. 새벽 2시 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과속으로 달렸습니다. 평소 30분 걸리는 거리를 1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앞 철수집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큰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연은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왔어. 문 열어줄 수 있어? 어떻게? 아빠한테 엄마 왔다고 말해봐. 무서워.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잠시 후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누구야? 철수의 목소리.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저예요, 김지연. 뭐? 왜 왔어? 민수 데리러 왔어요. 새벽에? 미쳤어? 문 열어주세요. 안 돼. 돌아가. 철수 씨, 문 안 열어주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경찰? 뭐 때문에? 아동 방임으로요.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철수 집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거실이 엉망이었습니다. 술병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너 왜 왔어? 민수 데리러 왔다고 했잖아요. 안 돼. 양육권 없잖아.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둘 순 없어요. 지연은 민수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철수가 팔을 잡았습니다. 야, 김지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손 떼세요. 안 돼. 넌 여기서 나가야 돼. 지연은 철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민수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문 열어.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울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민수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 왔어. 엄마. 민수가 지연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지연은 민수의 손을 잡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철수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디가? 민수 데리고 가요. 안 돼. 넌 권리 없어. 권리는 법원이 정하는 거예요. 지연은 민수를 데리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김지연, 너 지금 유괴하는 거야. 유괴가 아니에요. 엄마가 아들 지키는 거예요. 지연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철수가 따라왔습니다. 김지연, 당장 민수 나. 지연은 뒤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너 후회할 거야.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민수를 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지연은 민수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3시, 도시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차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울다 지쳐서 잠든 얼굴. 지연은 민수를 안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소파에 민수를 눕히고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민수는 잠결에 엄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가지 마. 안 가. 엄마 여기 있어. 민수는 안심한 듯 다시 잠들었습니다. 지연은 민수 옆에 앉아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눈 밑 다크서클, 너무 말라 보이는 팔. 지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10년 동안 참았습니다. 시댁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철수 비위 맞추며 살았습니다. 그게 좋은 엄마라고 생각했습니다. 참으면 가정이 평화롭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참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지연은 존엄을 잃었습니다. 민수는 상처받았습니다. 가정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수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새벽 5시, 지연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양육권 변경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습니다. 여러 법률 사무소가 나왔습니다. 지연은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한 곳이 눈에 띄었습니다. 정서윤 변호사, 양육권 변경, 승소율 78%. 지연은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상담 예약을 신청했습니다. 긴급 상담 원합니다. 아동방임, 살해입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지연은 민수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평화롭게 자고 있는 얼굴. 지연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엄마가 널 지킬게. 아침 7시, 민수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응, 민수야. 잘 잤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엄마 집. 엄마 집?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 여기서 자도 돼? 응, 당분간 엄마랑 같이 지내자. 민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연은 오랜만에 보는 민수의 진짜 웃음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배고프지? 엄마가 아침 만들어줄게. 진짜? 응. 지연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계란, 우유, 식빵. 많진 않았지만 아침은 만들 수 있었습니다. 계란 프라이와 토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민수는 식탁에 앉아 신기한 듯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요리하는 거 오랜만이다. 그러게. 엄마도 오랜만이야. 결혼 생활 동안 지연은 요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출근해서 밤에 퇴근했으니까요. 아침은 늘 편의점 김밥이었습니다. 민수도 아침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따뜻한 아침 식사,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 민수는 계란 프라이를 한 입 베어 물고 말했습니다. 엄마 맛있어. 그래, 많이 먹어. 민수는 토스트도 다 먹고 우유도
다 마셨습니다. 지연은 민수가 밥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 함께 아침을 먹는 것, 그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오전 9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서윤 변호사 사무실에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연님. 긴급 상담 신청하셨죠?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시간 되시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럼 사무실로 오세요.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지연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가? 일 때문에. 금방 올게.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지연은 고민했습니다. 민수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민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전 11시, 지연은 민수와 함께 법률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역 근처 빌딩 10층 깔끔한 사무실이었습니다. 김지연님 맞으시죠? 네. 정서윤 변호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지연은 민수 손을 잡고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정서윤 변호사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날카로운 눈빛, 하지만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연님. 앉으세요. 지연은 민수와 함께 앉았습니다. 이 아이가 민수구나. 정 변호사가 민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안녕, 민수야. 민수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야, 옆방에 장난감이 있어. 가서 놀고 있을래? 직원이 민수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방에 지연과 정 변호사만 남았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어떤 상황인가요? 지연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이혼 과정, 양육권을 철수가 가져간 것, 민수가 방임되고 있는 상황, 어젯밤 새벽에 민수를 데리고 온 것, 정 변호사는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민수는 김지연님과 함께 있는 거군요. 네. 전 남편 박철수 씨는 알고 있나요? 알죠. 제가 직접 데리고 나왔으니까요. 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지연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양육권 변경은 정말 어렵습니다. 지연은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정말요? 네. 지금 민수가 방임되고 있다는 증거만 확보하면 가능합니다. 증거요? 네. 예를 들어 민수가 혼자 있었던 시간 기록, 편의점 도시락 영수증, 학교 선생님 증언, 그리고 어젯밤 상황에 대한 기록. 정 변호사는 종이에 뭔가 적으며 말했습니다. 특히 어젯밤은 결정적입니다. 새벽 2시에 집에 여러 사람이 모여 술을 마시고 9살 아이가 무서워서 엄마에게 전화한 것. 이건 명백한 방임입니다. 지연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이길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정 변호사는 파일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첫째, 민수 담임 선생님께 상담 기록을 요청하세요. 민수가 학교에서 힘들어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네. 둘째, 지난 한 달간 민수가 혼자 있었던 시간을 정리하세요. 가능하면 날짜와 시간을 구체적으로요. 알겠습니다. 셋째, 어젯밤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세요. 몇 시에 민수가 전화했고 집에 누가 있었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지연은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 변호사가 지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김지연 님이 민수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지, 민수를 돌볼 환경이 되는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지,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합니다.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근무 시간. 지금은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이걸 조정할 수 있을까?
팀장님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박철수 씨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아마 유괴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유괴요? 네. 양육권이 그에게 있으니까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정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가 먼저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하면서 임시 양육권도 함께 신청할 겁니다. 법원이 조사하는 동안 민수가 김지연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요. 지연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한 달, 길면 석 달 정도 걸릴 겁니다. 그동안 민수는 제가 키울 수 있나요? 임시 양육권이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강하게 반발하면 조금 복잡해질 수 있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정 변호사는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지연님 잘 결정하셨어요. 네. 참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때론 싸워야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요. 지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아무도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모두 참으라고만 했습니다. 며느리니까, 엄마니까, 여자니까. 하지만 정 변호사는 달랐습니다. 싸우세요. 이길 수 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올 때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응, 민수야. 재미있었어? 응, 여기 장난감 많아. 민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민수의 손을 잡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참는 엄마가 아니라 지키는 엄마로, 싸우는 엄마로. 지연은 민수를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믿어줄래? 응. 앞으로 조금 힘들 수도 있어. 근데 엄마가 꼭 널 지킬 거야. 나도 엄마 믿어. 민수가 엄마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지연에게 힘을 줬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정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민수 담임 선생님께 받은 상담 기록, 민수가 혼자 있었던 시간 일지, 어젯밤 상황에 대한 상세 기록, 편의점 영수증,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회사 팀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팀장님, 근무 시간 조정이 가능할까요? 팀장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프로젝트 진행 중인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지연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양육권 변경 신청, 민수를 돌봐야 하는 상황. 팀장은 한참을 고민하다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으로 조정하죠. 감사합니다. 대신 일은 완벽하게 해주세요. 그럼요. 당연하죠. 지연은 근무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아침에 민수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출근했습니다. 저녁엔 민수를 데리러 가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수는 점점 밝아졌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밤에도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철수가 반격했습니다. 김지연이 아이를 유괴했습니다. 양육권은 제게 있습니다. 즉시 민수를 돌려받겠습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정 변호사도 맞대응했습니다. 박철수는 아동을 방임했습니다. 양육권 변경과 함께 임시 양육권을 김지연에게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양육권 변경 심리날 오전 10시 서울 가정법원. 지연은 정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긴장됐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철수도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함께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연을 보자 눈을 흘겼습니다. 지연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50대 여성 판사
엄격해 보이는 인상. 양육권 변경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인 측 진술 들어보겠습니다. 정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사님. 저희는 양육권자 박철수가 아동을 방임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첫째, 박철수는 민수를 혼자 집에 두고 밤늦게까지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담임 선생님의 증언과 민수의 진술로 확인됩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둘째, 민수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셋째, 지난달 15일 새벽 박철수는 집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민수는 무서워서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통화 기록을 제출합니다. 정 변호사는 차분하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철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판사님, 이는 일시적인 상황일 뿐입니다. 박철수는 사업 준비로 바쁜 시기였고 곧 상황이 나아질 것입니다. 일시적이라고요? 정 변호사가 되물었습니다. 한 달 넘게 계속된 상황이 일시적입니까? 9살 아이가 매일 밤 혼자 있는 게 일시적입니까? 그건 철수 변호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박철수 씨, 변론하실 내용 있습니까? 철수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업 때문에 바빴던 건 사실이지만 민수를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밤늦게까지 집을 비우고 아이를 방치하는 게 맞습니까? 판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 판사가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난달 15일 새벽 2시에 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어쩔 수 없었습니까?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증인 신청 안 하셨는데요. 제가 민수 할머니입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판사는 잠시 고민하다 허락했습니다. 짧게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판사님, 김지연은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저희 집안에 돈도 안 보내고 시어머니인 저를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정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지금은 양육권에 관한 심리입니다. 며느리 도리는 관련이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판사가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증인은 양육 관련 내용만 말씀하세요. 시어머니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계속했습니다. 김지연은 일만 합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키웁니까? 현재는 근무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아침 9시 출근, 저녁 6시 퇴근으로 바꿨습니다.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판사가 확인서를 받아봤습니다. 그럼 현재 민수는 누가 돌보고 있습니까? 김지연이 직접 돌보고 있습니다. 학교 등하교는요? 김지연이 직접 데려다주고 데려옵니다. 식사는요? 함께 만들어 먹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지연 씨, 진술하실 내용 있습니까? 지연이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판사님, 저는 10년 동안 참았습니다. 참았다고요? 네. 좋은 엄마가 되려고 참았습니다.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참았습니다. 지연은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빚을 져도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돈을 요구해도 참았습니다. 제 돈으로 모든 걸 감당했습니다. 그게 양육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철수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관련 있습니다. 지연이 답했습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 일했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를 방치한 겁니까?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민수를 위해 모든 걸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을 쌌습니다. 밤늦게 퇴근해도 민수 숙제를 받습니다. 주말엔 함께 놀아줬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제게 양육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일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요. 그건 저는 이해합니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지연이 판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제발 민수를 봐주세요. 민수를요? 네. 민수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제발 민수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민수를 증인으로 신청하셨습니까? 네, 판사님. 정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민수 본인의 의사를 듣고 싶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민수를 불러오세요. 잠시 후 민수가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몸, 긴장한 표정. 민수는 엄마를 보고 조금 안심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지연은 손을 흔들어줬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판사가 민수에게 다가가 앉으라고 했습니다. 민수야, 긴장하지 마. 편하게 대답하면 돼. 네. 민수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몇 살이지? 9살이요. 학교는 잘 다니고 있어? 네. 판사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지금 누구랑 살고 있어? 엄마요. 엄마랑 사는 게 어때?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아요. 뭐가 좋은데? 엄마가 아침마다 밥 해줘요. 학교도 데려다 줘요. 저녁에 같이 밥 먹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졌습니다. 그리고 엄마랑 있으면 안 무서워요. 무섭지 않다고? 판사가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응. 아빠 집에 있을 땐 무서웠는데 엄마 집은 조용하고 좋아요. 철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이건 아이가 엄마한테 세뇌당한 겁니다. 앉으세요. 판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증인 신문 중입니다. 철수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판사는 다시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아빠 집에서 무서웠다고 했지? 네. 왜 무서웠어?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아니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할게요. 민수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맨날 늦게 와요. 밤 12시쯤? 그럼 민수는 혼자 있었구나. 네. 할머니도 병원 가시고 나 혼자 있었어요. 무서웠겠다. 네. 밤에 이상한 소리도 나고 어두웠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집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모르는 사람들? 판사가 눈썹을 찔렀습니다. 응. 아빠 친구들이랑 아빠 새 여자친구 친구들? 그 사람들이 뭐 했는데? 술 마시고 시끄럽게 떠들었어요. 나는 방에서 문 잠그고 있었어요. 무서웠겠구나. 네.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민수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바로 왔어요. 새벽인데도 지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랑 아빠 중에 누구랑 살고 싶어?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민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빠를 보고 할머니를 보고 그리고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요. 민수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랑 살고 싶어요. 이유가 뭔데? 엄마 집이 좋아요. 뭐가 좋은데? 조용해요. 무섭지 않아요. 엄마가 같이 있어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빠 집에선 나 혼자였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무서웠어요. 그래. 판사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 말해줬어. 고마워.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에게 갔습니다. 지연은 민수를 꼭 안았습니다.
잘했어, 민수야. 법정은 한동안 침묵에 잠겼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양측 변호인 최후 진술 있습니까? 철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박철수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잘할 건가요? 근무 시간을 줄이고 민수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왜 그러지 못했습니까? 철수 변호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김지연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근무 시간을 조정했고 민수를 안정적으로 돌보고 있으며 민수도 엄마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정 변호사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민수의 학교 생활 기록입니다. 김지연과 함께 생활한 지난 한 달 동안 민수의 성적이 올랐고 담임 선생님은 민수가 밝아졌다고 증언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또한 김지연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입니다. 회사에서 과장직을 맡고 있으며 월급도 안정적입니다. 박철수는 어떻습니까? 판사가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현재 수입이 어떻게 되죠? 철수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사업 준비 중이라 수입이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하다는 게 구체적으로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입니다. 판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00만 원으로 아이를 키우기엔 부족하지 않습니까? 곧 사업이 안정되면 고지 언제입니까? 철수 변호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양측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심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판결은 일주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판사가 나가고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은 민수를 꼭 안았습니다. 잘했어, 민수야. 정말 잘했어. 엄마, 나 잘한 거야? 응, 정말 잘했어. 정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김지연님 잘하셨어요. 이길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수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어요. 지연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때 진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철수가 막아섰습니다. 김지연, 뭐예요? 너 후회할 거야. 후회는 당신이 하게 될 거예요. 지연은 민수 손을 잡고 철수를 지나쳤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민수가 엄마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배고파? 그래. 뭐 먹고 싶어? 떡볶이. 그래, 떡볶이 먹으러 가자. 둘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지연은 민수의 작은 손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일주일만 기다리면 결과가 나옵니다. 민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은 지연에게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만약 지면 어떡하지? 민수를 다시 보내야 하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민수 앞에서는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엄마 얼굴이 피곤해 보여. 민수 때문에 행복해서 그래. 민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지연에게 힘을 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판결 선고일, 오전 10시, 지연은 정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이번엔 민수를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보냈습니다. 철수도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양육권 변경 사건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지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먼저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신청인 김지연은 피신청인 박철수가 아동을 방임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검토한 결과
박철수가 민수를 적절히 돌보지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지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박철수는 민수를 혼자 집에 두고 장시간 부재했으며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지 못했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특히 지난달 15일 새벽 박철수는 집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9살 아동이 무서워서 친모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명백한 아동방임에 해당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엄중했습니다. 반면 김지연은 근무 시간을 조정했고 민수를 안정적으로 돌보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입니다. 또한 민수 본인도 친모와 함께 생활하기를 원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지연은 정 변호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성년자 박민수의 양육권을 친모 김지연에게 변경한다. 지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겼습니다. 정말 이겼습니다. 면접 교섭권은 친부 박철수에게 월 2에 부여한다. 양육비는 박철수가 월 30만 원을 김지연에게 지급한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치겠습니다. 판사가 나갔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 변호사가 지연을 안았습니다. 축하드려요, 김지연님. 이겼어요. 그제야 지연은 울음이 터졌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쁨의 눈물, 안도의 눈물, 해방의 눈물.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김지연님이 잘하신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철수가 서 있었습니다. 김지연. 지연은 멈춰 섰습니다. 뭐예요? 너 정말 이렇게 할 거야? 판결 나왔잖아요. 나도 민수 아빠야. 나도 민수를 사랑해. 지연은 철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왜 혼자 뒀어요? 사랑한다면서 왜 편의점 도시락 먹게 했어요?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철수 씨, 월 2회 면접 교섭권 있어요. 민수 보고 싶으면 연락하세요. 김지연. 하지만 약속 시간 지키세요. 민수한테 상처 주지 마세요. 지연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지연은 휴대폰을 꺼내 민수 담임 선생님께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저 김지연이에요. 아, 과장님. 무슨 일이세요? 양육권 받았어요. 정말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민수 좀 일찍 데려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제가 교실로 보낼게요. 전화를 끊고 지연은 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 정문 앞. 잠시 후 민수가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민수야. 민수가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지연은 민수를 꼭 안았습니다. 민수야, 좋은 소식 있어. 뭔데? 이제 우리 계속 같이 살 수 있어. 진짜?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응, 진짜. 법원에서 그렇게 결정했어. 와. 민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기뻐. 엄마도 기뻐. 둘은 껴안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민수야, 오늘 뭐 하고 싶어?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 집에? 응. 엄마 집. 우리 집. 지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둘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원룸 오피스텔. 하지만 이제는 진짜 우리 집이었습니다. 민수야, 배고프지? 응. 엄마가 특별한 거 해줄게. 지연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식탁에 앉아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 도와줄까? 그래, 상 차려줄래? 응. 민수는 일어나서 그릇을 꺼내고 수저를 놓았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 함께 밥을 먹는 것, 함께 웃는 것, 그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저녁 6시, 따뜻한 된장찌개와 밥이 차려졌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맛있어. 그래, 많이 먹어. 엄마도 먹어. 민수가 엄마 그릇에 반찬을 넣어줬습니다. 지연은 민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아빠는 안 만나? 아니, 만날 거야. 한 달에 2번. 왜? 아빠도 민수 아빠니까. 보고 싶어. 하실 거야. 나는 안 보고 싶은데. 지연은 민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아빠도 민수를 사랑해. 다만 표현을 잘 못하실 뿐이야. 그래도 괜찮아. 아빠 만날 때 엄마도 같이 있어줄게. 진짜? 응. 민수는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8시. 민수는 숙제를 하고 지연은 옆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 민수가 숙제를 다 끝내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씻을래. 그래, 씻어. 민수는 욕실로 갔습니다.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작은 베란다. 화분 하나 놓을 공간. 지연은 며칠 전에 산 데이지. 화분을 바라봤습니다. 작지만 예쁜 꽃. 하얀 꽃잎. 지연은 물을 주며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10년 동안 잃었던 나를 찾았습니다. 참는 엄마가 아니라 지키는 엄마가 됐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니고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오직 민수, 엄마이자 김지연 자신으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민수가 씻고 나왔습니다. 엄마, 다 씻었어. 그래, 이리 와. 지연은 민수를 안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수야. 응? 엄마가 미안해. 왜? 진작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너무 늦게 한 것 같아서.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최고야. 민수야. 엄마가 나 지켜줬잖아. 무서울 때 와줬잖아. 엄마는 최고의 엄마야. 지연은 민수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해, 민수야. 나도 사랑해, 엄마. 밤 9시. 민수는 침대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는 얼굴. 지연은 민수 옆에 누워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야. 작은 집이지만 따뜻한 집. 많진 않지만 충분한 행복. 엄마와 아들. 우리 둘만의 집. 지연은 민수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잘 자, 민수야. 엄마가 항상 여기 있을게.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조용한 밤, 평화로운 잠. 지연도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가족을 지키는 건 끝까지 참는 게 아니라 떠날 줄 아는 용기라는 걸 지연은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지연과 민수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우리 둘만의 집.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